그리고 당근은 암 예방과도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당근의 성분은 바로 베타카로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및 건강보조식품의 흑역사로 알려진 사건이 터진 것인데요.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 가짜 건강상식이 이 사실이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당근이 비타민C를 파괴하니 당근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과일과 야채들을 꼭 같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근과 궁합이 맞는 음식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당근은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왜냐고요? 바로 당근의 주황색 색소 자체가 바로 건강의 핵심 물질인데요. 이 색소를 베타카로틴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보면요, 당근의 효능에 대해 별별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항암식품이다, 치매를 예방해준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또 당근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라는 이야기도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당근을 먹으면 비타민C가 파괴가 되니 오렌지와 오이랑은 절대 먹지 말라고도 합니다. 아니, 이런 말들 다 진짜일까요? 오늘 당근이 진짜 몸에 좋은지, 그리고 당근이 가지고 있는 진짜 효능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요리해서 먹으면 이 좋은 성분들을 쏴 흡수할 수 있는지 논문 등으로 팩트를 체크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당근은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선물 상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비해서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음식은 절대 아닙니다. 당근의 전체적인 영양 성분과 비타민 등을 살펴보자면요, 당근은 보통 한 번 먹을 때 반 컵 정도 크기를 정량으로 보거든요. 이를 1서빙이라고 합니다. 그람수로는 대략 한 70g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겨우 이 정도 되는 당근에도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잔뜩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당근 1서빙 약 70g은 약 25kcal예요. 보통 컵라면 한 개가 500kcal 정도 되니까요. 컵라면 한 개보다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또 6g이 탄수화물이 되겠고요. 2g이 섬유질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중 3g이 당성분이 되겠는데요. 이 당성분 때문에 당근이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단백질은요, 정말 적습니다. 고작 0.5g 밖에 없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당근은 채소 중에서 탄수화물이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양에 비해서 먹으면 포만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의외로 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한 끼 70g 정량으로 먹을 때 당근의 핵심 성분인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은 그럼 얼마나 들어있느냐? 비타민 A 하루 필요량의 무려 73%가 이 반컵 정도의 당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A 폭탄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나머지 비타민과 영양 성분들은 많지 않은 편인데요. 하루 필요량의 9% 정도의 비타민 K, 8% 정도의 칼륨과 식이섬유, 그리고 고작 5% 정도의 비타민 C, 그리고 2%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은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은 아닙니다. 대신에 한 가지로 확실하게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에 몰빵이 돼 있다는 것이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베타카로틴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당근을 당근색으로 만들어주는 색소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대사를 거치면서 비타민 A로 천천히 바뀝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베타카로틴을 먹는다, 그럼 그게 다 전부 다 비타민 A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타민 A를 과량 섭취하게 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섭취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와는 독립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항산화 물질로 쓰인다는 건데요. 이 항산화 물질, 쉽게 말하면 항노화 물질인데요. 항산화제는 쉽게 말해서 인체의 에어컨, 소방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더울 때 에어컨이 있어야겠고요. 불이 났을 때는 이 소방차와 소방수가 꼭 있어야겠죠. 항산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산화제는 실제로 인간이 노화가 덜 되고 암에 걸리지 않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에너지를 만들 때 영양소를 태워서 만드는데요. 이때 프리 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오염물질 같은 게 몸에서 막 만들어집니다. 오염물질은 따로 처리를 해줘서 제거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데요. 이때 이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항산화제예요.
그러니까 항산화제가 인체에 없으면 우리 몸은 급속도로 노화를 하고 세포 기능은 떨어져서 각종 암과 질병이 쉽게 생깁니다. 혈관도 망가지고 눈도 망가지기 정말 쉬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항산화제가 풍부한 당근은 건강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당근은 우리 눈 망막의 선크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시력 개선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당근의 시력 개선 효과를 비타민 A 때문이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인데요. 실제 당근에 풍부한 비타민 A는 부족하면 밤에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야맹증들을 일으켜요. 그런데 비타민 A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근의 비타민 A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당근은 정말 우리 눈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느냐? 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바로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 루테인과 제아잔틴 때문인데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계란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역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글루타치온과 같이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다른 항산화 물질들을 재활용하는 데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혈액순환이 빠른 곳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눈의 망막인데요. 이 망막은 외부로부터 빛을 받아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을 해서 우리가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이 단 몇 초라도 잘 못 보면 사고가 나듯이 우리 눈은 계속 항상 빠르게 일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 눈에서도 이 우리 인체를 나쁘게 하는 프리 라디칼들이 마구마구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제가 없으면 그대로 우리 눈 여기저기 조직을 금방 망가뜨릴 겁니다. 이때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 눈에 적인 프리 라디칼을 싹싹 제거해주고요. 우리 눈을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필 왜 눈 건강에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냐? 바로 우리 눈이 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눈에 항상 쌓아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언제든 항상 우리 눈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눈에 쌓여져 있어요. 특히 우리 시력의 중추인 망막의 황반이라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반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실제로 당뇨 망막증으로 이 황반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병이 오래되지 않았어도 즉각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반을 보호해주는 게 바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다. 그리고 그 작용은 황반의 선크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크림이라고 해서 자외선만 차단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블루라이트도 같이 차단해주잖아요. 각종 스마트폰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 현대사회에 이 항산화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에 해로운 블루라이트로부터도 우리 눈을 보호해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 변성,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눈의 포도막에 생기는 포도막염 등에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계란에 있는 효능과 비슷하게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무려 57%나 황반 변성에 걸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 변성을 줄여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베타카로틴 등의 이런 카로티노이드들의 혈중 농도가 높으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 변성을 무려 35%나 줄여준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꿀팁이 또 하나 있는데요. 물론 당근에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게 더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바로 케일이나 브로콜리와 같은 잎채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근 드실 때 잎채소도 같이 곁들여 드시면 눈에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아잔틴과 루테인은 시력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혈관 지킴이라는 거예요. 특히 제아잔틴과 루테인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의 염증까지 있게 되면 플라크가 쌓여서 혈관이 그냥 딱 막히게 되는데 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암 예방과도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당근의 성분은 바로 베타카로틴인데요. 이 베타카로틴이 당근을 항암 식품으로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항산화제들이 인체의 DNA를 보호해서 돌연변이를 막고요. 그에 따라서 암이 예방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및 건강보조식품의 흑역사로 알려진 사건이 터진 것인데요. 이렇게 베타카로틴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자 또 베타카로틴 보충제 시장이 아주 활짝 열렸었는데요. 과자, 음료수에 막 너도 나도 식품 첨가제로 이 베타카로틴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막 인기가 너무 치솟으니까 베타카로틴 보충제가 진짜 암 예방 효과가 있는지 보는 임상시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 처음에는 모든 게 잘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게 보였는데요. 오히려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고요. 암이 더 잘 걸리는 그룹이 나타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로 흡연자에서는 이 베타카로틴이 도리어 폐암 발생을 증가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막 피면서 폐암 걱정이 되니까 나 암 예방해야겠어 하고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쌓아놓고 열심히 먹던 분들이 오히려 더 폐암에 잘 걸리더라는 이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죠. 이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퍼졌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는 역으로 베타카로틴이 암을 일으킨다더라 라는 말이 막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과자 등에 첨가되던 이런 베타카로틴을 전부 다 싹싹 다 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면요. 흡연자가 아닌 경우 베타카로틴이 암을 일으킨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또한 보조제로 베타카로틴을 먹는 것과 음식으로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보조제로 먹는 것은 흡수율이 매우 높고요. 따라서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는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도 그에 따라서 매우 높아집니다. 그에 반해서 음식으로 먹을 경우에는 흡수는 물론이고요. 다른 여러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흡수율도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몸의 반응이 매우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이 암을 일으킨다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요.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타카로틴 많은 당근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당근과 베타카로틴의 효능으로 인지 기능의 향상, 즉 치매 예방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07년도에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약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행해진 임상시험에 따르면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최대 18년가량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도 야채와 과일을 통해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경우에 이 인지 기능과 치매 예방 효과가 좋았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죠. 이외에도 당근은 피부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의 적은 자외선이죠. 이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막 활성산소와 같이 피부를 망가뜨리는 여러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당근에 있는 이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줌으로써 그 자체로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호작용이라는 게 선크림보다는 못하다. 그러니까 당근 먹고 막 햇볕 쬐고 얼굴도 타고 그러면 피부 상한다는 거. 그렇지만 보조적으로 평소에 당근을 챙겨서 피부 보호 효과를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근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으니 많이 먹기만 하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당근에도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채치고는 탄수화물이 좀 들어있다는 겁니다. 당근 자체가 단맛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로 당 성분이 꽤 있어서 그런 건데요. 통상적으로 한 번에 먹는 분량인 70g 정도의 당근에는 약 3에서 6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반절은 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식단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근을 드실 때 탄수화물 양을 잘 계산하셔서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당근의 단점이라고 알려져서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 가짜 건강 상식이 이 사실이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당근이 비타민C를 파괴하니 오이랑 같이 먹지 말라는 건데요.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단 당근에 아스코르비나제라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오이와 먹지 말라는 말이 돌아다니는데요.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아스코르비나제는 당근뿐만 아니라 사과나 각종 야채에도 다 들어가 있는 성분이에요. 그렇다면 당근에 이 아스코르비나제가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이는요. 일반적으로 오이는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야채가 아니에요. 구아바나 키위, 오렌지 등이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오이는 이에 비하면 비타민C가 오히려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당근은 비타민C 파괴하니까 오이를 절대 같이 먹지 마라 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비타민C가 많아야 많이 파괴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나쁜 녀석 취급하는 이 아스코르비나제보다 비타민C를 더 많이 파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 중 산소는 비타민C를 산화시켜서 다른 물질로 만들어버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채를 공기 중에 오래 노출하게 되면 비타민C가 막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C 파괴의 주범은 당근이 아니라 시간과 공기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 비타민C를 야채에서 잘 섭취하려면요. 신선할 때 바로바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게 되면은 비타민C는 다 파괴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요. 당근은 오히려 비타민C가 적은 편이니까요. 당근을 먹을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근과 궁합이 맞는 음식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당근의 가장 큰 단점을 꼽자면 바로 이게 당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근의 성분을 보면 이건 그냥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A에 몰빵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소 편중이 꽤나 있는 식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근을 드실 때는 당근만 드시지 말고요. 당근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과일과 야채들을 꼭 같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짙은잎 채소입니다. 특히 케일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당근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짙은잎 채소들을 먹을 때 당근이 가지고 있는 눈에 좋은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또한 짙은잎 채소에는 섬유질, 칼륨과 기타 비타민, 항산화 물질들이 넘쳐나니까 당근의 단점을 보충하고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근과 궁합이 맞는 식품 두 번째가 콩과 두부입니다. 당근은 단백질이 많이 부족한 식품이기 때문에 당근만으로는 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을 먹을 때 콩을 같이 곁들여서 먹는다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콩류는 장수 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장수하는 마을에서 이 콩을 즐겨 먹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가 각종 베리입니다. 각종 베리는 블루베리, 블랙베리, 스트로베리 등을 말하는 건데요. 베타카로틴 외에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꼽는 게 바로 이 안토시아닌인데요. 특히 블루베리, 블랙베리에는 이 안토시아닌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항산화 물질들을 같이 식품으로 먹었을 때 그 이점이 더 커지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치매, 심혈관계 질환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각종 베리들은 치매 예방 식단으로 알려진 마인드 식단에서 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비타민C가 많은 음식과 같이 먹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근은 비타민C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풍부한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같이 먹자입니다. 키위나 딸기, 오렌지에는 비타민C가 많으니까요. 당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은 영양학적으로도 궁합이 잘 맞다고 봐야겠죠. 이런 당근, 영양소를 잘 흡수하려면 어떤 조리법으로 먹어야 할까요? 시중에 보면 별의별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근에 대해 식초를 뿌려 먹으면 좋다, 기름에 볶아라 등등 말들이 많은데요. 당근은 그냥 생으로 드시거나 쪄서 드시면 됩니다. 시중에는 베타카로틴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에 볶아 먹으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베타카로틴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긴 하지만 반드시 볶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신에 당근을 드실 때 그냥 올리브유 한 스푼 정도 같이 드시면 좋아요. 기름 성분과 같이 드실 때 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음식들은요, 기름을 써서 볶게 되면 오히려 고열 때문에 당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볶지 마시고 그냥 쪄서 드시는 게 낫고요. 드실 때는 올리브유 살짝 같이 드시면 감칠맛도 돌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도 당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영상을 만들 때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많은 논문과 자료로 팩트체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제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